40여 년 전 1978년 5월 25일 미국의 한 대학 교수도 딱 이런 의문의 소포를 받아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대학교 보안요원이 대신해서 이제 소포를 여는데 순간에 팡! 당시엔 폭탄이 좀 조잡했고 피해도 경미해서 경찰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1년 딱 6개월이 지나서 1979년 11월 15일 아메리칸 항공사의 보잉 444기가 비상 착륙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비행기 안 화물칸에서 엄청난 양의 연기가 나는 거예요. 어머. Ward landed safely today at Washington's Dulles International Airport.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수화물로 위장한 여러 개의 폭탄이 나온 거예요. 그게 기체에 실린 거예요? 1년 반 전에 그 대학 교수에게로 반송되었던 소포. 그거랑 방식 똑같은 거예요. 둘이 동일 일범의 소유인 거죠. FBI가 수사를 맡은 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폭탄 테러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같은 사람으로 추정되는 그 폭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잡았다는 얘기야, 이 기간 동안? 근데 그 뒤에 폭탄을 배달받은 피해자가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사장이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뭔가 악의가 좀 맞는 거야. 테러의 희생자들이 모두 대학교나 항공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거든. 이 테러범에게 별명이 하나 붙는데 유니버시티와 에어라인의 첫 글자 그리고 폭탄 사용자라는 뜻의 부머. 그래서 유나바머. FBI는 유나바머를 블루칼라일 것이다. 육체 노동을 하는 직군의 저항력자로 예측을 했대요. 18년 동안 목격자는 단 한 명. 와. 유일한 단서는 바로 이 몽따주. 폭탄 제조 실력은 끊임없이 일취월장. 피해자들의 부상은 점점 커지고 사망자까지 나와서 18년 동안 부상 22명, 사망자 3명. 폭탄의 위력 자체는 막 그렇게 엄청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기에 정확하게 소포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폭발하는 그 기폭 장치를 잘 만들었다는 점. 그러니까 안 걸린다는 거. 그런 점이 좀 교묘했죠. 그리고 유나바머는 재료를 어디서 입수하냐면 주로 폐품이나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왜 그랬을까요? 구입처를 화약 이런 거는 금세 알 수 있으니까. 구입처를 알 수가 없으니까. 폐품을 재활용해서 만들면. 그래서 당시에 유나바머의 현상금이 무려 100만 달러. 80년대? 와.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었고 용의선상에 2,000명 이상이 올라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2,000? 근데 헛수고야. 안 나와. 근데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갑자기 단서가 튀어나와요. 바로 이게 유나바머의 선언문이에요. 이게 Industrial Society and Its Future, 그러니까 뭔가 산업 사회와 그것에 대한 미래. 유나바머가 직접 쓴 논문이에요. 논문? 그런데 1995년 9월 19일에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에 이제 이 논문이 실려요. 근데 바로 이 글을 보고 큰 고민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ethical dilemma
when we read the Unabomber's manifesto and began to suspect that the person who had written it, in other words, the person who had been responsible for killing 3 people and sending 16 bombs over 17 years, at that point the most wanted person in America, was my older brother, Theodore. 아 진짜? 논문에서 형의 문체를 발견한 거야. 흥미진진하다. Through life knowing that that person had died because we had failed to act. Ultimately, we decided that there was one thing we could control. We could stop the Unabomber's violence. 결국 18년 만에 친동생의 양심 고백으로 유나바머가 잡힙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IQ 167의 수학 천재 167이요? 테드 카진스키였어요. 그는 16살에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그러니까 20살이 될 때 수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4년 만에 그 대박. 그리고 4년 뒤에 UC 버클리 대학교에서 최연소 교수가 돼요. 와. 근데 중요한 건 이 유나바머 테드는 희생자들과 개인적인 원한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게 하버드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말을 해요. He was one of the people that I really considered a best friend. I think I would use the word lovable. If I had known how evil, and I'll use that word, those experiments were, I certainly would have done something. Was deceive, and the person's objective was to humiliate and traumatize him. Ted basically became a guinea pig in an ethically dubious psychological experiment. 테드가 대학교 2학년 때 하버드에 있는 심리치료 연구소에서 진행한 한 토론 수업에 참여를 하게 돼요. 실험의 이름은 다이애드,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토론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요. 우선 네가 설명한 주관적 현실은 본질적으로 터무니없는 소리 들리거든? 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기회를. 제발 내 얘기 좀 끊지 말아줘. 너는 내 의견에 대해 말꼬리만 잡았지 제대로 비판한 게 아니야. 내 의견을 분석하지도 않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지도 않았잖아. 별로 분석할 것도 없던데 카진스키 씨. 온통 쓰레기 같은 내용뿐이라서 말이야. 은희 씨가 했던 이런 역할들은 특별 훈련을 받은 법대생들이었대요. 그들은 미리 받은 지령대로 토론 내내 테드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롱하도록 트레이닝이 이미 돼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테드는 이게 실험인 줄 몰랐어요. 뒤늦게 모든 게 짜여진 각본이고 자신이 실험 대상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당연히 엄청나게 분노했죠. 17살인데. 근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 갑자기 얘가 모든 첨단 기술과 현대 문명을 혐오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이런 이상하고 비윤리적인 실험을 누가 한 거야?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헨리 머레이 박사. Henry Murray was using students to study the effect of stress. He did that by subjecting them to long periods of intense interrogation designed to break down their egos, to break down their confidence. 1959년부터 3년 동안 하버드생 22명에게 이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테드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어머머머. 실제로 테드는 우울증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게 돼요. 이후에.
근데 사실 테드가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서 실험에 이용된 거잖아요. 근데 이 실험 뒤에 또 누가 있다. 응?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헨리 박사가 근무하던 곳이 바로 OSS라는 군 정보기관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CIA의 전신. 근데 거기서 일했다는 것만으로 정부가 뒤에 있다, 뭐 CIA가 개입했다는 건 좀 1951년 8월에 프랑스 남부에서 일종의 집단 식중독 사건처럼 일어나는데요.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조증을 겪어가지고 막 실실 웃으면서 즐거워하게 된다든가 한번 이상한 발작적인 그런 동작을 하게 된다든가 공통된 원인은 아마도 맥각 중독이 아니냐. 보리류의 곡식 중에 곰팡이에 감염이 되면 까맣게 보리 이삭이 뿔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병이 걸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맥각에서 생긴 그 독을 홈이 먹다가 잘못해가지고 먹게 되면 거기에 중독이 되는데 자꾸 웃게 만들고 일종의 약간 마약 성분 같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죠.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개조해서 만든 게 LSD. 그러다가 어떤 이상한 괴소문이 도냐면 혹시 CIA가 LSD로 실험을 하다가 그거를 맥각 중독으로 위장한 게 아니야? 라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냥 이렇게 얼핏 들은 게 있었는데 Lennon, he was limp. He had blood coming outside of his mouth. He has glasses on. 그때 당시 존 레논을 죽인 범인이 이제 마크 체프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행동이 진짜 이상해요. I heard this voice. Not an audible voice, but an inaudible voice saying over and over, do it, do it, do it, do it. 근데 뭐 그게 CIA와 연결될 뭐가 있을까? 이 마크 체프먼이 한때 일했던 곳이 이제 YMCA 국제 캠프라는 곳인데 이제 여기가 당시에 CIA가 이제 뿌락치를 이렇게 잠입시키는 중요 포인트가 됐던 그런 곳이라는 하나의 설이 있어요. 설. 여기에 또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존 레논을 쏜 그 범인이 청소년기에 마약에 중독된 적이 있는데 그 마약이 바로 LSD.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구해볼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또 하나 CIA에서 LSD 연구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한 문서입니다. 서명을 누가 했냐면 케미컬 디비전 화학국 국장. LSD와 CIA와 관련된 이상한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앨런 메모리얼 병원이래요. 캐나다에 있는. I was there for a while. I thought I don't want to stay here, and I started to run away from and they kept you asleep for 23 days. And while I was asleep, they were shocking the heck out of me with electric shocks and playing tapes just over and over. I don't know what was on the tapes yet, but we're going to find out what was on the tapes through hypnosis. He said that it was every day, and there's a special treatment which he doesn't know. I think there was some sleep. I was always asleep. He used to call the hospital. I couldn't have any visitors for 3 weeks. You see. 환자들이 어떤 병원만 가면 이상해져서 돌아와. 그래서 논란이 커지니까 미국 의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엄청난 더 충격적이고 끔찍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I was in what looked like a laboratory, and there seemed to be other children. I was strapped down, naked, spread eagle, on a table, on my back. Dr. Green had electrodes on my body, including my head. He used what looked like an overhead projector and repeatedly said he was burning different images into my brain while a red light flashed aimed at my forehead. 1995년에 미국 청문회 증언 내용이에요. 95년. 와, 95년? 거짓말 같은 이 실험의 이름은 MK 울트라 프로젝트. Operation Midnight Climax is part of a larger top-secret CIA program called MK Ultra. The goal,
learn how to control and even reprogram people's minds. 근데 CIA가 왜 이걸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 중공군이나 그 북한군의 포로를 잡힌 미군들 중에 공산주의자가 된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일종의 포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IA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산 진영의 세뇌 기술이 장난 아니네. 엄청나구나. 야, 우리가 소련한테 지면 안 되지. 그래서 미군하고 CIA는 그때부터 세뇌 실험에 전력 투구를 합니다. 아하. 근데 이 LSD 사용한 거는 그냥 방법 중에 하나야, 여러 가지. 세뇌하는. 그래서 서브 프로젝트로 54개의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세뇌를 하기 위한 전기, 빛, 음향, 방사능까지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엄청나게 잔인한 방법을 많이 썼다고 해요. Whenever physically possible, I snuck into his office and found files with reports and memos addressed to CIA and military personnel. I was caught twice, and Dr. Green ruthlessly used electric shock, drugs, and hypnotic techniques to make me feel crazy and suicidal. Oh. He failed, but I've had to endure years of constant physical, mental, and emotional pain, even to this day. 총을 통해서 그 폭로가 되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50년대 행정부를 대신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음모론이 아니에요. 인정을 한 거네요. They fail both the test of our national values and the test of humanity. Offers a sincere apology to those of our citizens who were subjected to these experiments, to their families. CIA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네요. 그쵸. 그렇지. 그러면은 뭔가를 얻긴 얻었어요? 결과는 대실패. CIA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1973년에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종료해요. (2014년에) 공개된 하나의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CIA가 어떤 기술 개발 비용으로 무려 8,1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나와요. 어떤 기술 개발 위해서? 선진 신문 프로그램. 한마디로 고문 기술인 거예요. 네, 심리학자들과 함께 물고문, 일주일 동안 잠 안 재우기, 이런 새로운 고문 기술을 20개나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MK 울트라 프로젝트는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진화한 거죠. 그렇죠. In the war on terror, intelligence is one of the most crucial tools for our defense. If a captured terrorist has information about a plot against our homeland, we need to know what he knows. 조지 부시는 CIA가 테러 용의자들을 상대로 고문할 수 있다. 그 정부 자체가 저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게 좀 무서운 거죠. 그렇지. CIA의 프로그램이라는, 그러니까 파기 명령 속에서도 살아남은 바로 그 문서인데요. 이제는 기밀이 해제돼서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얼마나 끔찍한 프로젝트였는지를 이제 좀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슬픈 일은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오늘 약간 확증 편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운전자가 사라진 거야. 바람처럼 사람만 딱 사라져버린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렇지? 도망을 쳤다? 보험사기 이런 게 워낙 많이 나. 그런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 게 나는 너무 억울해. 어떤 다른 힘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럼 뭐야 또?